안녕하세요, 두이세 유디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오늘 새벽에 진행한 WWDC 2021 키노트를 직접 시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OS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발한 개발을 위해 WWDC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팀쿡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개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고대했던 신제품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선보인 iOS, iPadOS 15, watchOS 8, tvOS, macOS 몬터레이, 그리고 개발자에게 힘을 실어줄 다양한 앱의 개선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iOS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애플이 언택트 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iOS 15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Alone but Together입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페이스타임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음향 기술이 도입되었고, 마이크에는 음성 분리와 와이드 스펙트럼 기술을 넣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소리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자 통화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드 뷰를 도입했고, 1대1 통화에서 포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물사진 모드 옵션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밖에 페이스타임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용이하게 해줄 페이스타임 링크를 생성하는 기능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했습니다. 화상통화 중에도 같이 듣고 싶은 음악과 영상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리슨 투게더와 와치 투게더, 그리고 화상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공유까지 페이스타임에서 공유 기능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페이스타임만큼은 아니지만 메시지 역시 업데이트됩니다. 채팅창에 사진을 여러 장 보낼 경우 콜라주로 묶음이 되고, 이를 슬라이드해서 넘겨보거나 전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주 디자인이 적용되고, 뉴스 앱이나 애플 뮤직의 컨텐츠를 메시지로 누군가가 공유한 경우 내가 당장 확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앱에 향후 접속한다면 누군가가 공유한 컨텐츠라는 것을 알려주는 Shared with You 라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Shared with You 라는 기능은 사진 앱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Shared with You 라는 컬렉션이 별도로 생성되어 이벤트별 사진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림을 지우는 게 일이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업데이트입니다. 알림 요약은 온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를 사용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토대로 알림을 정리하는 기능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되고 방해 금지 모드는 모든 알림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퍼스널 앤 워크 등의 포커스 상태에서는 온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기능이 사용자의 활동을 분석해 사람과 앱을 선별하고 제한하여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알림과 받지 않아도 되는 알림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텍스트 정보를 인식해 글자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라이브 텍스트는 사진 속 간판에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숫자나 영어 정보 수집 및 검색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여기에 이미지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사진 속 피사체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는 업데이트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폰의 뛰어난 머신러닝 기능을 바탕으로 사람, 풍경 등 사진 속 구성 요소를 키워드로 분류하여 관련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검색할 경우에도 기존보다 더 다양한 정보까지 검색해줍니다. 원래 For You라는 컬렉션에서 사진과 영상을 묶어 따뜻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 기능은 해당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애플 뮤직에서 불러와 더욱 감성적인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메모리 믹스라는 기능을 이용해 테마를 변경하면 그에 맞는 음악으로 변경해주기도 하고, 직접 변경을 원할 때는 사용자가 좋아할 수도 있는 음악을 추천해줍니다. 날씨 앱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표시하는 정보와 레이아웃이 변하기도 하며 고해상도의 날씨 맵을 지원해주는 업데이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이콘부터 새롭게 디자인되는 지도 앱은 내비게이션 기능의 강화, 대중교통 이용 시 인근 정류장 안내와 환승 지점에 대한 알림, 증강현실을 이용한 길 안내 등 대폭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월렛의 호텔키 사용, 사파리에서 음성 검색 기능, 크로스 앱 간 드래그 앤 드롭 지원, 신규 이모티콘 스타일 추가 등을 iOS 15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팟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컨버세이션 부스트라는 보청기와 유사한 역할을 해주는 기능과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을 때 긴급한 알림을 자동으로 읽어주는 어나운스 노티피케이션이 이번 업그레이드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나의 찾기 기능이 개선되어 찾고 있는 에어팟과 가까워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에어팟을 두고 왔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OS 15부터는 아이폰에 비해 제한적이던 위젯 사용이 강화되어 홈 스크린에도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앱 보관함 기능을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 보관함은 독에 직접 배치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OS 15에서는 스플릿 뷰라는 제어 방법으로 멀티태스킹 성능을 강화하려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앱 화면 분할과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앱의 경우 세 번째 창을 띄울 수 있는 슬라이드 오버 기능, 멀티태스킹하고 있는 앱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꺼내어 쓰는 선반, 앱 전환기에서 멀티태스킹할 앱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메모에서는 섬세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멘션은 공유된 메모에서 질문이나 수정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상대의 태그를 걸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도착하고 해당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후 수정된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액티비티 뷰라는 기능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메모를 손쉽게 찾게 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달고 태그 브라우저로 찾을 수 있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퀵 메모는 아이패드 15에서 처음 생겨난 앱으로 아이패드의 하단에서 드래그해서 꺼내오는 노트로 간단한 정보를 적고 웹상의 링크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노트 앱입니다. iOS 13에 추가된 번역 앱이 아이패드에 포함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대화 전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자동 번역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활용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앱인 만큼 라이브 텍스트로 인식한 사진 속 문자 정보를 번역할 수 있도록 연동된다고 합니다. 워치OS 8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 멀티레이어 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멀티레이어 페이스란 인물 사진 구도와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해 입체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애플워치에서 앨범 사진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메시지 등에서 미세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1시간 강수량, 물품 찾기, 다중 타이머 기능이 워치OS 8에서 공개됩니다. 맥OS 12의 이름은 다름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 몬터레이였습니다. 맥OS 몬터레이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은 맥북, 아이패드, 아이맥 등 애플 기기 사이에서 제어, 연결 및 파일 공유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맥북의 내장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조작하여 작업물을 완성하기도 하고 아이패드의 이미지 파일을 맥북에 옮길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로지텍의 MX 시리즈의 멀티 페어링과 플로우 기능을 합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화면을 맥북이나 아이맥에 연결해 더 넓은 화면에서 작업물을 공유하거나 더 높은 음질을 제공하는 스피커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몬터레이부터는 맥에서도 아이폰에서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워크플로어를 단축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의 도구막대는 필수적인 요소를 남겨두고 다듬어졌으며 탭은 현대적인 느낌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사파리 앱의 전체적인 UI가 변경되며 탭을 저장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탭 그룹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경험하는 면적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브라우저의 공간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북에서만 사용했던 사파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는 아이패드, 아이폰 브라우저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많은 기대를 모았던 WWDC 2021의 기조연설이 끝이 났습니다. 이벤트를 시청하고 정리하는 것이 처음이라 생각보다 편집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대했던 신제품 소식은 없었지만 맥OS 몬터레이의 유니버셜 컨트롤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던 깜짝 선물이 있어서 실망만 했던 기조연설은 아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이엔드 맥북이 꼭 출시될 거라 믿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